반갑습니다. 레이 타는 남자입니다. 이 레이는 정말 대단해요. 분포에서 인천공항까지 기름 한 칸으로 도착합니다. 평생 경차로 다니고 싶어요. 마침 옆에는 갯벌이 보이네요. 풍경이 좋습니다. 바다에는 다양한 생물이 살아갑니다. 저는 바다가 좋아요. 올해는 바다에서 금괴 잡겠다고 수백만 원을 썼는데 한 번은 못 잡고 돈만 날렸습니다. 바다가 싫어요. 아무튼 오늘 영상은 이제 한국에 상어가 도착을 했다 해가지고 영상을 준비해봤습니다. 사실 아쿠아리움이나 수족관에 있는 상어는 많이들 보셨을 텐데 얘네가 어떻게 한국에 들어온 건지 이제 아시는 분은 거의 없잖아요. 그래서 그 과정을 보여드릴까 해서 영상을 준비해봤습니다. 사실 몇 달 전부터 이 영상을 준비하긴 했었는데 상어가 들어올 일이 별로 없었고요. 다음으로다가 최근 진용진님께서 아쿠아리움에 상어가 어떻게 들어가는지에 관한 그런 영상을 업로드를 하셔가지고 저도 이거 비슷한 내용을 업로드를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하다가 그냥 올려봅니다. 물론 이제 동물의 수입 과정 영상을 싫어하시는 분들도 계시는 만큼 예민한 영상이잖아요. 그래서 이러한 정보를 올려도 되나 싶긴 했지만은 그래도 어느 정도 공개를 하고 또 어떠한 과정을 밟는지를 알려보자 해가지고 영상을 촬영해봤습니다. 오늘 한국에 도착한 상어는 이 블랙팁 샤크라에서 전세계 아열대성 기후의 바다에 넓게 분포하는 가장 흔한 상어종이거든요. 일단 그 모습을 보기 위해 인천공항의 한 검역소에 방문을 했습니다. 도착해보니까 다양한 수조용품들이 보이네요. 이곳에선 도착한 생물들의 이 검역이 이루어지는데 보니까 벌써부터 전쟁터예요. 수십 수백 종 수백 마리의 생물들의 학명과 또 수입 관련 서류들을 하나하나 대조해보면서 얘네가 맞는지 틀린지를 체크를 하는데요. 여기서 약간이라도 차이가 발생을 하면은 이 검역 시간이 엄청나게 길어지는데 그만큼 되게 중요하고 신중한 그러한 작업이에요. 되게 날이 서 있는 작업이죠. 일단 검역 과정과 함께 상어의 모습을 체크해 봅니다. 상어는 한국에 올 때 예상하기로는 수조 같은 거에 올 거라 생각을 하지만은 사실 대부분 비닐로다가 2, 3중에 포장을 해서 그 안에 산소를 채워서 오는데 그 이유로는 용존 산소량을 최대한 높이기 위함과 다음으로다가 일반적인 수조나 케이지를 통한 이동 시에는 얘네들이 오면서 막 여기저기 부딪히며 충격이 발생을 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비닐을 통해서 충격을 없애기 위해 그렇게 수입이 돼요. 그 와중에 아직 검역 작업 진행 중이네요. 그럼 이거 컴퓨터 쓰면 수량이 줄어들겠죠? 수량 한 마리라고. 히스피더스, 그 다음에 여기에 6번의 히스피더스는 포큐파인의 무늬가 이 구글링이랑 다소 다른 아이가 들어와가지고 같은 종인지 다시 한번 체크하는 걸로 보이는데 이 과정을 하루 종일 반복해요. 그만큼 이 생물의 반입은 되게 신중하고 여러 과정을 통해서 들어오게 돼 있거든요. 오늘은 전국 수족관에 보내질 다양한 해수월들이 수입이 되었는데 처음 보는 광경에 저도 신기해서 계속 구경하게 됐습니다. 앞니빨 대박이네. 물리면 아프겠다. 아플 것 같아. 얘 뭐 특이한 거 먹는다고 하지 않았어? 그거는 할리퀸지. 옐로우 박스 터틀? 옐로우 아니 박스피쉬? 박스피쉬. 박스 터틀은 내가 딴 걸로 알고 있어. 네, 박스 직업병. 아무튼 다시 상어로 가서 이 수입된 상어는 갑작스러운 그 환경 변화로 인한 쇼크를 방지하기 위해서 온도 체크와 물맛댐을 통해서 이동을 준비해요. 이 과정이 생각보다 오래 걸리거든요. 갑작스럽게 온도가 너무나도 차이나는 그런 수조에 들어가면 쇼크를 받기 때문에 물맛댐을 통해 가지고 천천히 이제 진행을 하죠. 오늘처럼 수입되는 해수어들은 수입에 있어 몇 가지 조건이 있는데 이 수출국마다 차이가 있겠지만은 첫 번째로 이 농장에서의 수출이 있어요. 물고기 사육의 역사는 상당히 오래된 만큼 이런 입분양 수입 수출에 대해서도 큰 규모로 하는 농장들이 몇 개가 존재를 하는데요. 해수어나 담수어의 사육과 분양을 위한 농장은 전 세계 여기저기에 존재를 해요. 여기서 번식된 개체들은 이런 아이들을 키우고 싶어하는 여러 국가에 수출이 되고요. 두 번째로 채집이 있습니다. 주로 열대지방에서 이루어지는데 해당 국가의 특정 지역에서 일정 기간 동안 포획 기간이 주어지거나 아니면 허가를 받은 사람들이 정해진 개체들을 포획해서 유통을 하는 거예요. 한국에서도 예를 들자면은 금어 기간이 있지만 반대로다가 이제 식용 어류들을 이제 포획하는 기간이 있잖아요. 그거와 유사한 거예요. 특정 종의 개체 수를 조절하기 위함도 있거나 아니면은 일정 기간 동안 수출을 통해서 이 수익이 생기잖아요. 그러면 그 수익을 바탕으로 나머지 기간 또는 뭐 다른 지역에 있는 생물들을 보존하는 데 투자되는 활동으로 다 이어진다고 합니다.
물론 그 과정 중에는 허가 없이 쓸어가는 사람들도 존재하고 뭐 남획을 하는 사람들도 있다고 하네요. 아무튼 이러한 내용이 있다는 걸 설명드리려고 오늘 촬영을 시작했습니다. 드디어 오늘 주인공인 블랙팁 샤크가 제대로 보이는데, 이 상어 중에서는 가장 흔하고 성격도 온순한 종이라서 아쿠아리움에서 가장 흔하게 볼 수 있는 그런 상어예요. 주로 생선 아니면은 저 오징어들을 먹고 사는데 담수에서도 종종 보이는 그런 종류입니다. 이 산소 전달을 위해서 탱크로 옮겨서 세팅을 해주는데, 이 블랙팁 샤크는 계속해서 움직여야지 숨을 쉴 수 있는 그런 상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산소 발생기와 더불어서 검역 중간중간마다 손으로 조금씩 그 상어를 자극을 해줘서 이 쉬지 않고 움직일 수 있게 도와줍니다. 일반적인 물고기들과는 다르기 때문에 손이 좀 많이 가는 편이에요. 다만 종류 중에서는 화이트팁 샤크라던가 뭐 기타 몇 가지 상어들은 움직이지 않아도 숨을 쉴 수 있기 때문에 걔네들은 조금 더 편하다고 합니다. 이제 금방 적응해서 잘 돌아다니네요. 사실 이게 검역이 길게는 거의 5시간, 6시간이 넘게 걸리기도 하고 진짜 길게는 하루 종일 걸리기도 하거든요. 그 이상 걸릴 때도 있고. 근데 신기한 거는 과일이나 채소도 이렇게 들어와요. 이게 끝나고 나면은 이런 화물차를 통해 가지고 내부의 난방을 신경 쓴 다음에 그러고 나서 이제 이동을 합니다. 팔레트로다가 이제 물건을 옮겨 가지고 이 안에 넣고서는 작업을 실시를 하는 거죠. 약 5시간에서 6시간 정도의 검역이 끝나고 상어들도 이제 수조로 옮겨졌습니다. 여기서 잠시 동안의 축양 과정 이후에 다른 지역으로 옮겨진다고 합니다. 우리 매장 수중 장비. 오케이. 이 영상은 고프로를 두고 와서 핸드폰을 지퍼백에 씌우고선 촬영을 했어요. 지느러미 윗부분이 수입 당시엔 색깔이 없었는데 현재에는 검은색 발색이 잘 나타납니다. 적응을 잘했다는 증거라고 하네요. 다행입니다. 여기서 대략 1, 2주의 적응 기간을 거친 뒤에 아쿠아리움으로 이동할 텐데, 여기까지만 왔으면 사실상 거의 완벽하게 한국에서 적응했다고 볼 수 있어요. 아무튼 가장 쉽게 볼 수 있지만 어떻게 이제 어떤 과정을 통해 한국에 오는지 알 수 없었던 이 상어의 수입 영상은 이것으로 마무리하고 잠시 다른 아이들도 보여드릴게요. 얘네는 크레이피쉬라는 그런 새우인데요. 롯데마트 수산물 코너로 가는 건 아니고 반려동물로 키워질 크레이피쉬입니다. 저도 키우고 싶었는데 아쉽게도 전부 다 분양이 끝나서 못 데려갔습니다. 펄떡펄떡 뛰는 게 싱싱한데 키워도 즐겁고 먹어도, 아무튼 해수의 매력은 사육이 가능한 이 생물의 종류가 엄청나게 다양하다는 게 장점인 거고요. 사실 저는 해수를 거의 몰라요. 잘 모르다 보니까 앞으로 배워갈 게 많고요. 아무튼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무리할게요.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평바. 자, 마지막 보너스 영상입니다. 현수가 좀 찍어줄래? 릴리의 3가지 그 종류를 보여드릴게요. 일단 기초적인 아이들로 보여드리고요. 기왕 하나 더 보여드리자. 첫 번째로다가는 벅스킨 릴리라고 있어요. 그냥 까마잡잡하고 배 쪽은 하얀 그런 릴리고요. 이 친구들은 좀 취향을 타는 편이에요. 키우신 분들도 좀 많긴 한데 일단 기본적으로 릴리라고 할 수 있을 정도로 색깔이 그런 밝은 그런 흰색을 띠고 싶지는 않아요. 얘가 일반적인 벅스킨이거든요. 이 친구랑 릴리 화이트가 섞였을 때 아까 전과 같은 발색이 나오는데, 색깔 그 기본적인 색깔은 그 사슴 껍데기처럼 벅스킨이라고 할 수 있고요. 여기서 이제 하얀색으로다가 배 쪽에 무늬를 띠고 있는 거야. 그리고 얘는 판다 릴리, 그러니까 저희가 알고 있는 기본적인 하얀색 릴리 화이트예요. 이쁘게 생겼죠? 저는 이렇게 하얀 아이들이 좋습니다. 얘들은 태어났을 때부터도 발색은 잘 나오는 편이고요. 근데 성장할 때 성장하면서 이제 레터럴이던가 드리피가 조금씩 이제 짙어지는 게 그 특징이고요. 얘는 레드릴리. 레드릴리가 제일 얘기가 많아요. 약간 붉은색 발색이 나오는 릴리인데요. 얘는 지금 약간 건조해가지고 색깔이 다는 안 나왔는데 미국에서 제가 데려온 아이예요. 이 레드릴리 같은 경우는 베이비 때 분양을 하면은 이 아이들이 그 새끼 때는 그 붉은색 발색이 잘 안 나타나거든요. 그래서 한 1년 정도 키웠을 때 그 발색이 제대로 나오다 보니까 이 분양을 하거나 아니면 입양을 하셨을 때 그 색깔이 잘 안 나와서 처음에 내가 사기당한 거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시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항상 이제 마찰이 제일 많은 그런 릴리긴 한데, 키우다 보면은 성체가 됐을 때 그때 발색이 좀 천천히 나오다 보니까 약간 얘기가 있긴 하지만은 색깔이 정말 이쁜 그런 릴리 계열이거든요. 얘는 이제 한참 발정이어가지고 지금 좀 예민해졌어요. 됐어요. 그리고 얘네는 크림 릴리, 그냥 누리끼리한 릴리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아이고야. 크림 시클에다가 릴리 조합으로다가 이 아이들이 태어나긴 하는데요. 색감이 약간 오렌지 빛깔인 그런 아이들이거든요. 그냥 깔끔하게 생겼습니다.
근데 크림 릴리는 좀 얘기가 많아요. 크림 릴리는 태어나자마자 바로 티가 난다 안 난다 얘기가 있긴 한데요. 100% 다 티가 나는 건 아니에요. 성장을 하면서 얘처럼 이제 좀 늦지막히 발색이 나온 아이들도 있긴 한데요. 뭐 나름대로 국내에서도 많은 분들이 찾고 있는 그런 이쁜 아이들이거든요. 사실 이 크레스트 게코가 이 곤충을 안 먹여도 되고 슈퍼푸드만으로 사육이 가능하다 보니까 국내에서 되게 많은 분들이 사육을 하는데 그 키우는 데 있어서 금전적인 부분이 좀 많이 왔다 갔다 하다 보니까 사람들이 뭐 사기를 당한 경우도 많고 그리고 뭐 좋게 입양하는 경우도 있긴 한데 항상 다양하게 알아보시고 그리고 이쁜 아이들로다가 재밌게 키우셨으면 좋겠습니다. 아무튼 오늘 영상 이걸로 마무리할게요. 감사합니다.